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국회 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서 그 내란죄를 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죄 이거 한 자도 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물타기를 시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논리가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란죄 한 자도 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국회 소추인단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아니 그게 그러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취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국회 소추인단의 주장을 듣고 그게 그런 취지인가? 라고 본인도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추인단이 사실상 철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철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철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헌재가 결정하겠죠. 이게 철회한다는 주장이냐 아니냐? 그리고 철회하면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심리를 하느냐? 탄핵 심판을 뭐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겁니다. 그 바로 이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그 당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막 공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볼 건지 그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건 곤란하다 안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내란죄 부분을 넣는 거는 아니 법률적으로도 아직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걸 따진다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뭐 51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이 심리를 그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결론이 안 났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내란 행위가 있었고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무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라는 것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에 헌재에서는 그걸 적용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이게 끝날 때까지 중단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그런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지난 3일에 국회 소추인단이 철회라는 표현을 쓴 거는 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 철회라는 게 이제 그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철회를 감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이 두 가지를 한번 따져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서에 보면 내란이라는 표현이 38번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벌여왔던 입법 폭주 사태가 과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물론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지만 논쟁거리가 됩니다. 뭐든지 일방적으로 전부 통과시켰고요. 그러면서 국회법의 정신이라는 입법 취지 뭐 다 무시했습니다. 그냥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 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헌법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변에 준하는 상태다. 라고 판단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헌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상계엄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란죄를 뺀다면, 그럼 이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판단 영역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러면 비상계엄의 결과로서 계엄법에도 없는 정치인의 정치활동 금지, 정치인 체포, 뭐 국회라는 그 국민의 대표기관 포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란 행위라고 보이는데,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비상계엄 선포의 결과로서 포고령으로서 나온 이런 뭐 행위, 이게 내란죄를 구성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내란죄라는 걸 뺀다면 이런 거 보이죠?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죄를 이제 지금 국회 소추인단 말대로 뺐다. 그러면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소추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추인단의 말대로라면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는 과연 내란으로 소추할 수 있느냐? 이게 형사상 소추가 아니면 뭐냐? 형법재판을 구하는 것만 형사상 소추냐? 이건 이제 법률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형해, 뼈도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의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법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는요, 뭐 그렇지 않다 이런 게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상식을 떠나서 있을 수 있나요? 국회에서 내란 행위, 내란죄가 있었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내란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핵심 요소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으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는 그걸 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중에서 내란죄를 빼고 과연 심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국회에서 내란죄 빼고 다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된다. 저는 그게 제가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법률가들이 따지고 정치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민주당에서 또 2017년 박근혜 당시에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뺀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요,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측근을 통해서 국정을 일정 영역에서 맡겼다. 이건 국정농단이다. 국정농단죄가 있지 않습니다. 형법에 국정농단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나 뭐 그런데 위반한다 했던 거고요. 뇌물죄를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뺐는데 그 뇌물죄라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뇌물죄는 국정농단과는 사실상 별개의 부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라는 거는 핵심입니다. 내란죄를 빼면 아마 탄핵이 글쎄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기각이 너무나 뻔한 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건 뭐 법률적인 논쟁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뇌물죄를 뺐던 거와 이걸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런 걸로 보이고요. 결국 민주당 주장을 종합하면 지금 뭐 막 수습하기에 바쁜데 이런 겁니다. 내란죄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란 행위는 있었어,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란 행위가 있었으면 내란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직권남용 정도에 그치는 건지. 직권남용이라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죄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소추인단 말대로 아마 소추인단도 곧 이제 그게 철회하자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쩌고 이제 그 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대로 유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안은 없었던 일이 되고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다. 법률적으로는 법률가들이 해결해야 되지만 이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란죄를 뺀다는 걸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뭐가 되느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5가지 사유였습니다. 첫 번째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회피, 내란 특검, 김건희 일반 특검 거부권. 요 3가지는요.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죠. 1명 임명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죄가 이만큼 크냐, 민주당 시각으로 요 정도냐 하는 거는 정상 참작의 사유는 돼도 구체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있는 겁니다. 민주당 시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3가지는 최상목 대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자제하고 한덕수는 탄핵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유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공동 국정운영체제 구축했다. 이게 또 탄핵 사유인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전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그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는 거. 그 당시에는 탄핵이 안 됐을 때거든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걸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는 것에서는 원래부터 이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가 바로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였습니다. 이걸 드러내면 4가지가 남는데 한덕수 대행에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게 불구하고 나머지 3개는 현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내란 빼면 결국 최상목 대행도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다. 그럼 민주당은 최상목은 자제하고 한덕수는 탄핵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국회 소추 항목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맞춰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잘못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헌재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국회 소추인단이 아마 다음번쯤 가면 그게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사실상 철회라고 했지만 그 철회라는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회가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할 겁니다. 말장난에 불과하죠. 그랬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 내란 죄는 모르겠는데 내란 행위는 있었다라는 국회 소추인단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글쎄요. 뭐 진영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아니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건 법정에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있었던 행위 이것이 뭐 내란죄는 아니더라도 과연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행위냐?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되느냐? 왜냐하면 내란죄가 안 되면 직권남용 정도에 그치는 건데 그거는 형사상 소추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러면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이걸 이제 따져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번 14일이라고 하니까 14일에 될지 아니면 16일에 될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지금 또 논란이 있습니다.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면 그러면 16일에 윤석열 대통령 없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미리 다 예고제로 해놓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14일에 나갈 이유가 없죠. 안 나가서 16일에 어차피 14일 날 나가도 16일에 또 할 거려 아마. 그럼 14일 날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나가고 16일에 나가면 되죠. 자, 16일에는 안 나가면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뭐 그렇게 돼서 거기서
소추인단이 말을 어떻게 또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뭐 예상은 됩니다. 뭐 그게 사실은 철회가 아니었고요. 어쩌고 이제 할 텐데 그때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여하튼 국회 소추인단이 지난 3일 내란죄를 빼겠다 그리고 철회하겠다라고 한 부분 이걸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탄핵은 윤탄핵이든 한탄핵이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